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어제 하루 종일 국민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밤에는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부부싸움을 툴툴 털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대로 공동정부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욱 힘을 합쳐나가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하루에 걸친 부부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부부싸움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그게 화해가 됐는지, 앞으로는 또 안 싸울 건지 의아합니다. 자신들 부부싸움을 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도 좀 민망했던지 오늘 인수위 회의를 함께 하고 난 뒤에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져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싸웠으며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 앞으로는 또 안 싸울까? 이 부부싸움에는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이 있을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댓글을 통해서 제 구독자분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받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유튜브를 왜 굳이 하느냐? 그러니까 양비론입니다, 언제나. 모든 갈등은 양비론이 있죠. 어느 쪽이 좀 덜 잘못하고 더 잘못한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양쪽 다 모두 조금씩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언론들, 많은 언론들은 이런 양비론, 균형감 있는 비평이다라고 하면서 주로 양비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지적이, 구독자분의 지적이 양비론으로 하지 말고 양쪽에 잘못은 있겠지만 더 잘못이 있는 쪽이 어딘가, 무슨 잘못 때문에 더 큰 잘못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 내 생각, 내 판단을. 그래야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재미도 있고. 제가 따끔하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갈등, 하루 만에 안철수의 일일 파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루 만에 화해를 했습니다. 부부 싸움이라면 보통 남의 부부 싸움 관계의 일을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또 자세하게 아는 척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됩니다. 부부 싸움이라는 게 다음 또 일어나고 이렇죠. 언제나 완전히 근절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정부 부분은요, 부부싸움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국정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야 하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갈등은. 그때는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평론을 내놓고 있는데 무심한 윤석열, 소심한 안철수라고 비교한 칼럼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양비론이죠. 윤석열은 무심했고 안철수는 소심했다.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조금이라도 그걸 밝혀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 같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책임이 더 큽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송원재 TV를 통해서 지금 어제와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하는 행동은 정치인의 행동 결정이 아닙니다. 배려하지 못했던 윤석열 당선인, 전체를 좀 골고루 균형을 잡지 못했던 윤석열 당선인,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바쁘다 하면은 장제원을 시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철수 위원장이 아직도 10년간 되풀이해온 결정적인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 행태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나 받지 못할 때나 언제나 다시 또 계속 정치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는 겁니다. 지지가 있으면 이제 나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같은 정치 지형, 진영별로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에서 중도라고 하면서 중도의 턱 자리를 걸치고 앉아서
경제력이 좀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그냥 버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 말처럼 계속 후보 단일화 주인공이 되면서 계속 버팁니다. 뭐 지지율이 1%가 돼도 버티고 10%가 돼도 뭐 거기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간절하게 뛰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이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은 사람이 우려할 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또 그걸 딛고 나름대로 자신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차례의 위기가 왔습니다. 도저히 저게 회복이 되겠느냐 싶은 부분을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이준석과도 손을 잡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또 정권 교체 기대, 희망을 끌어모읍니다. 급기야 박빙의 승부로 이깁니다. 당선자가 되고 난 뒤에도 여러분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18명의 내각 인선을 놓고 저도 기존의 언론의 개념, 관점이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선입니다. 이건 뭐 균형감도 사실은 찾기 힘들고요. 참신함도 찾기 힘듭니다. 제가 좀 내부를 좀 많이 압니다만 윤석열 당선인과 평생을 같이 해온 오랫동안 뭐 굉장히 측근들도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길든 짧았든 겪어본 사람들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풀도 좁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좀 독선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거의 결단에 가깝습니다. 능력 위주로, 인품 위주로 골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 인선이니까요. 다시 안철수 위원장과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국무총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자신이 맡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 당으로 돌아가겠다. 소위 당권이죠. 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납득을 하겠다, 알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 당시에 평론이나 언론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은 차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직접 맡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많은 평론들도 평가들을 내놓았는데 그건 전혀 좀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다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주변에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풀이라고 하는 인재 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를 같이 해온 별 사람, 이태규 이야기가 나오고 최진석 교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태규가 불만을 품고 그만두면서 행안부 장관 자신이 하고 싶었다라는 건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변호사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선거를 또 관장을 하게 되고 행안부는 가급적이면 대통령 당선인과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국의 상황상. 그래서 이태규는 그런 불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석이 사회부총리로 임명이 안 된 걸 또 섭섭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최진석 교수의 그 노장 철학 강의 아주 재밌어 하고 최진석 교수의 그 강의는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진석 교수, 지금요, 말이 지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갈등을 놓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인선에 불만이 많다. 아무런 자신들의 추천이 통하지도 않았고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된다. 모두 설명을 했고 모두 이해를 구했고 모두 협의가 다 됐던 부분인데 뭐가 불만이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3일 아침에도 만났고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장제원 실장을 통해서도 계속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안 됐을까?
윤석열 당선인의 탓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안철수 위원장이 아직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비정치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하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언제나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몇 대 몇으로 가려지는 말자. 같이 사람을 뽑아서 뭐 안철수계 윤석열계가 어디 있느냐. 같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지금 인사청문회도 있으니까 적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같이 고르자.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국무총리직을 맡았다면 더 협의를 자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하지 못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뭐 추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임자가 아니었다. 윤석열 당선인 자신의 판단에 또 인사청문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이야기 다 된 부분입니다. 이태규나 최진석 장관으로 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인 겁니다. 그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두 가지입니다. 뭐 꼭 그렇게 적임자가 아니었느냐, 조금 의심쩍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규를 비롯해서 최진석이나 내부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합당을 앞두고 내부 불만도 있으니까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좀 섭섭하다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해야 내부 단속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하루 동안 파업을 했고 저녁에는 또 화해를 했고 오늘은 뭐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국무총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하지 않겠다라는 걸 가서 해주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권에는. 한번 윤석열 당선인이 배려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서 자기가 안 하기로 했다면 이제 내각에 있어서 서운한 일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각에 있어서는 윤석열 자신의 입으로도 안철수 위원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책임이 있는 만큼 선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을 한 것이고 섭섭한 것이 생겨서 안철수 위원장, 국민의 당 내부에 불만이 생기면 그걸 단속하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의 몫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럼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당으로 돌아가서 당권을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당권, 예, 여기 당권이 있습니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에게 갖다 바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주는 거고 당원들이 주는 것이지 당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 싶다라고 해서 당권이 가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최대한의 환경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배려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당을 차지하고 당권을 쥐는 것은 안철수의 몫입니다. 이 판단을 이렇게 해줘야 모든 문제가 풀려간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 말하는 습관의 차이, 많은 것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로 말하고 정치의 감각으로 판단해야 이게 서로 접점이 찾아지고 갈등을 최소화해 갈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한쪽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한쪽은 정치적이라고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정치가 나쁜 거죠. 좋은 정치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는 것만큼 훌륭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적 감각으로 판단하는 데는 꼭 같이 정치적 감각으로 말하고 판단해 줘야 이게 서로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갈등이 부부 싸움이면 뭐 좋게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에 관계되는 일이고 공동정부를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만큼 특히 지금 거대 야당이 물어뜯을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갈등, 누구 좋으라는 겁니까? 이 갈등이 윤석열 당선인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비정치적인 스텝을 하면서 이 갈등이 빚어졌다면 누가 이걸 고쳐야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윤석열 당선인과 장제원 실장이 뭘 잘못했는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10년을 정치하신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이 결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언어를 써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배려해야 합니까? 정치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국민 앞에 알리고 권력을 쟁취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정말 ABC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조금 과한 말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이 공동정부가 깨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윤석열 정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 앞에 보여주지 않아도 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안철수 지금 국민들 앞에 부부싸움 할 때입니까? 부부싸움 할 때 아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말이 좀 과해졌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